내외적으로 불안했던 19세기의 러시아. 격동의 시기 모스크바에서 7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 도스토옙스키. 의사인 아버지는 병원에 딸린 아파트에서 7남매를 키웠고 어린 도스토옙스키는 병원의 환자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런 환경 때문이었을까? 그는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삶과 작품 곳곳에 드러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삶과 작품 전반에 사람들과 교제와 거리와 먼 삶을 살았다. 어린 시절 그를 제외한 6자매 외엔 사교 활동을 할 친구가 주변에 없었고 그의 아버지 역시 친구와의 사귐을 엄격히 금지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본인이 가난하다는 점,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함, 자신의 사망 후엔 너희들 모두 거지가 될 것이라는 말을 자녀들에게 입버릇처럼 했다. 나는 어떤 종류의 사교에도 익숙하지 않았다. 학교에서 친한 소수의 친구를 제외하고는 나는 혼자만의 공간을 만들고 그 속에서 지냈다. 14세가 될 때쯤 도스토옙스키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군사학교에 입학했다. 하지만 다음해 그의 어머니가 결핵으로 사망, 아버지는 병원에서 사직하고 시골의 작은 농장을 구매했다. 하지만 거친 성격에 엄격했던 그의 아버지는 현지 농노들을 가혹하게 대했고 이에 원한을 사게 되어 농노들에 의해 살해당하고 사고사로 위장되어 덮여진다. 그리고 이 소식은 도스토옙스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기게 되고 후에 그의 작품의 모티브가 된다. 학교를 졸업하고 도스토옙스키가 24살이 되던 해 가난한 사람들을 발표, 이는 독자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며 스타덤에 오른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인기와는 반대로 도스토옙스키의 마음은 공허를 느끼며 사회주의 활동을 하게 된다. 1849년 반정부적이고 황제를 모독한 내용을 낭독했다는 이유로 도스토옙스키는 8개월간 감옥에 갇히게 된다. 12월의 어느 날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곧 석방되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생경한 풍경을 맞이한다. 신부, 늘어서 있는 군인들, 수많은 군중, 그리고 놓여진 관, 집행관이 나와 외친다. 죄인들은 반역죄로 총사령에 처한다. 정신이 멍해진다. 하늘의 햇빛이 점점 구름에 가리고 나는 이제 곧 어둠의 세계로 떨어지겠구나. 내가 죽지 않는다면, 만약에 내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다면 나의 삶은 끊임없는 영원처럼 느껴질 텐데 1분이 100년 같으리라. 살아남는다면 1초, 1초를 소중히 여길 텐데. 신부는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 모든 죄수들 앞을 돌아다닌다. 사형 집행관이 소리친다. 사형 전 마지막 5분을 주겠다. 나는 5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동안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말기를. 3분 남았다. 그동안 난 왜 그렇게도 헛된 시간을 살았을까? 찰나의 시간이라도 조금 더 주어졌으며. 1분 남았다. 매서운 칼바람도 이제 느낄 수 없겠구나. 맨발로 전해지는 땅의 냉기도 못 느끼겠구나. 모든 순간은 영원의 행복일 수 있었던 것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바람이 두건을 통과하는 소리가 들린다. 병사들이 총을 장전한다. 조준. 기적이 일어난 걸까? 말을 탄 전령이 다급히 도착하여 외쳤다. 황제께서 사형을 중지하라 명하셨다. 살인자를 처형한다는 것은 범죄 자체보다 비교할 수 없이 두려운 처벌이다. 처형. 강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사람. 밤의 숲속에서 목이 잘리게 될 사람조차도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사형의 경우 그러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며 오직 명확성만 남는다. 명확한 선고가 있고 도망칠 수 없다는 확신으로 온 전신에 고통만 깃든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세상에 있을까? 미치지 않고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인간이 존재할 수 있을까? 아주 쓸모없는 이 같은 굴욕은 무엇인가? 사형 선고가 낭독되고 이 고통을 선사한 뒤, 자, 이제 당신은 사면이라고 하자. 그렇게 당한 자는 알 것이다. 이러한 고통, 이런 공포에 대해 그리스도는 말했다. 인간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위법이다. 사실 이것은 황제인 차르 니콜라이 1세의 계획된 처형 연극이었다. 황제는 이들을 사형할 생각은 없었으나 혁명 노름에 빠진 젊은이들에게 이런 일련의 상황극을 통해 충격요법을 시행한 것이었다. 대신 시베리아의 옴스크에 위치한 수용소로 보내져 4년 동안 노역을 하게 된다. 예술가란 언제나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고 자기 귀에 들려오는 것을 한 구석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열정적인 노동자이다. 삶이 매 5분의 연속이라면
수용소에선 족쇄를 매일 차고 다니며 그에게 허락된 책은 오직 성경뿐. 한참을 창작 활동에 매진할 28살의 젊은 문희는 어떠한 기록할 도구도 없고 글쓰기도 허락되지 않았지만 종이 대신 머릿속으로 소설을 쓰고 모조리 외워버렸다. 세상엔 여러 부류의 인간형과 성격이 있다는 것을 감옥 생활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죄수들과 함께 지내며 비로소 민중을 분명하게 이해한 것 같다. 너무 지나친 내 자랑 같지만서도 그것이 자랑이라면 또 어떠한가. 4년간의 노역을 마친 도스토이옙스키는 군대로 강제 입대하게 된다. 이미 중위로 전역한 상태였는데 이번에 다시 사병으로 입대하게 됐고 다시 4년 동안 군 생활을 하게 된다.